안녕하세요. 세종시 가족센터에서 함께하는 온가족 수다방 가정다감 저는 MC 최금실입니다. 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崔金石，欢迎收听我们的广播。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다시 찾아왔네요. 저는 이연입니다. 大家好，我是主持人李妍。 이연 언니 혹시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글쎄요. 설날이나 생일 아니면 여행 가는 날일까요? 네, 다 맞는 말이지만 영국의 심리학자 클리프 아널이라는 분이 행복한 날짜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다는데요. 어머, 한복을 수학으로 계산했다고요? 네, 날씨, 야외 활동, 추억, 여름 휴가에 대한 기대감 등을 수학 공식에 넣어봤더니 계산 결과 짜잔 6월 20일 바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로 나왔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계산 가능한지 신기하고요. 그날이 하필 또 오늘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신기하네요. 네, 맞아요. 날씨, 야외 활동, 추억 이런 날은 따뜻한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오늘 저희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 한복의 조건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네, 정답입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 마음속에 행복 한 스푼 가득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어떤 주제일까요? 1년 중 가장 행복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 설렜네요. 특히 우리 다문화 여성들의 사랑은 조금 더 특별하죠. 낙천 땅에서 시작된 인연, 그 인연으로 오게 된 한국, 그런 기억들이 평생을 함께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남편과의 첫 만남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셨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첫 곡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회 세종 FM 98.9와 한파 FM 93.7MHz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네, 첫 곡 가사를 들으니까 젊은 날에 풋풋했던 사랑이 떠오르면서 마음도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역시 음악은 감정을 꺼내는 마법 같죠? 그럴게요. 오늘처럼 햇살 좋은 날, 그리고 1년 가운데 가장 행복한다는 날에 사랑 이야기가 더 잘 어울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근이죠. 이연 언니도 남편분과의 첫 만남이 아직 생생하시죠? 네. 진짜요? 처음에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돌아보면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낯선 문화, 다른 언어, 그리고 수많은 차이를 뛰어넘은 용기와 선택의 기억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비록 서툴고 긴장됐지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었던 날들. 작은 눈빛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던 그 순간을 오늘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상황에서 남편과 처음 서로를 마주했는지, 어떤 감정이 피어나는지 너무나 설레고 기대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사랑했던 사람과의 첫 만남을 살짝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설렘의 순간을 다시 꺼내보기에 참 좋은 음악을 두 곡 들으신 후 내 남편과의 첫 만남 사연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손댈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운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이유 네버엔딩 스토리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내 남편과 첫 만남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편과의 첫 만남이 어떻게 남겨져 있을지 두근두근 첫 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벌써 10년도 훌쩍 넘은 일이네요. 그땐 저는 중국에서 한국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출장차 한국 본사에 오게 됐어요. 낯설지만 설레던 그 시절 우연히 다니던 교회에서 IT 모임이라는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의 소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자꾸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 피하지도 않고 그냥 마냥 보면서 웃고 있는 거 있죠? 왜 저 사람 나를 자꾸 보는 거지? 하면서 너무나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사람이 제 옆으로 슬쩍 다가오더니 제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저희 외국인 직원들끼리 숙소에서 밥을 먹는데 이거 같이 드세요 하면서 직접 만든 반찬을 슬쩍슬쩍 챙겨주기 시작했죠. 구내식당 밥이나 배달 음식에 지쳐있던 저에겐 그 한 접시의 반찬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은 소소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일상에 스며들었고 저희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처음 본 순간 이 사람과 결혼하겠구나 하는 직감 같은 게 확 왔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를 먼저 알아봐줬다는 게 고맙고 기특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절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냥 싱글벙글 웃던 그 사람, 요즘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젠 눈도 자주 안 마주치는 것 같고 우리 딸내미들한테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질투는 아니고요. 그냥 그 시절이 좀 그리워졌달까요? 그래서 오늘 남편에게 띄우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아요요의 구멍일장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향기로운 찰나의 옛사랑은 꿈속을 스쳐 지나갔네. 꿈속의 너는 여전히 처음 봤을 때와 같구나. 남편, 그 시절의 당신, 그때의 눈빛과 웃음을 잃지 말아주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그때 그 눈빛 기억하고 있답니다. 와, 방금 사연 들으면서 그때의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늘 설렘만 가득하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익숙해지고 당연한 듯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 마음을 글로 풀어본다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날 서로를 이어준 소중한 인연과 운명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하지만 남편을 처음 만나던 순간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해요. 사실 그때 저는 다른 베트남 남자와 연애 중이었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게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왕자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꿈을 꾸었죠. 근데 그게 뭐 쉬운가요? 그냥 꿈은 꿈이려니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원명처럼 전시회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꿈에서 나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청바지에 핑크 셔츠,
살짝 헝클어진 머리, 손목에 반짝이 시계, 뭔가 수줍고 착해 보이는 그 얼굴에 제 눈에 딱 멈췄어요. 성격상 호기심 많은 저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용기 내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 남자는 한국인이었어요. 이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에 이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가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그 사람의 진심, 따뜻함, 그리고 책임감 점점 빠져들었죠. 결국 그 사람을 따라 저는 한국에 오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남편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전히 착하고 책임감 있고 저를 향한 마음도 변한 없어요. 이 결혼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정말 행복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와, 듣는 내내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사연이었어요. 네, 정말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언니? 맞아요. 와, 네. 이상형을 만났다고 하시고 영화같이 그쵸? 드라마 보는 거 같이. 오, 맞아요. 그 핑크 셔츠를 입은 전시의 왕자님, 와, 핑크빛 추억 아닌가요, 이거는? 맞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맞아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먼저 다가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와, 그 용기도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대단합니다. 네, 이처럼 사랑은 때로 한 걸음의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혼이라니, 와, 정말 부러운 것 같은데요.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그 착한 성격이 남아있다는 말은 더더욱 좋고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앞서 사연 주신 분이 신청해 주신 아유요의 곡 구멍일장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들려드립니다.总有几段旧爱昙花一刹芬芳，换几人划过梦的中央。每次回首间，总留一抹惆怅，拼凑填满半生浮想。不屑谁说情过缘尽有多荒凉，忘乎所以间爱的痴狂。两宽细数藏记过往，梦中你还如当初模样。早知惊鸿一场，何必情深一往？昨日人去楼空泪微凉，道不尽缘本无常，情如风过水淌，红尘难逃几次人生花黄。谁说情过缘尽有多荒凉？忘乎所以间爱的痴狂。一别两宽，细数藏记过往，梦中你还如当初模样。早知惊鸿一场，何必情深一往？昨日人去楼空泪微凉，道不尽缘本无常，情如风过水
햇살은 더욱 우릴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일상의 고민들을 버리고 Fly away 내 맘 가득 가슴 벅찬 이름 하나를 난 새기고 또 난 그댈 바라봐요 참을 수 없죠 스쳐간 그대의 뺨에 키스를 Fly away I will fly in your eyes 우릴 바라보는 햇살 속을 달려요 이렇게 좋은데 Fly in your heart 사랑이란 그런 말조차도 모자라 Everywhere every time oh I will fly in your eyes 우릴 바라보는 햇살 속을 달려요 이렇게 좋은데 Fly in your heart 사랑이란 그런 말조차도 모자라 Everywhere every time I will fly in your eyes 우릴 바라보는 햇살 속을 달려요 이렇게 좋은데 Fly in your heart 사랑이란 그런 말조차도 모자라 Everywhere every time 말조차도 모자라 Everywhere every time 여러분은 지금 세정시 가족센터 기획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남편과의 첫 만남입니다. 기분이 달달해지는 사연들 계속해서 사연 볼게요. 지금 돌아보면 16년 전 그날은 제 인생의 방향이 조용히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29.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찍 시집 간 친구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느라 바빴고 저는 취업 준비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부모님은 고전이 많으셨어요. 이제 30이 다 돼가는데 그 말은 어느새 하루에 한 번씩 드는 일상적인 대화가 되었고 심지어 친척들까지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면 나섰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매로 인연을 맺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를 알아가면 이어지는 그런 사랑을 원했거든요. 그렇던 어느 날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어 통역사 자리가 하나 있는데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 큰 기대 없이 친구가 보내준 메일 주소로 이력서를 보냈고 며칠 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그는 처음부터 아주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소 하나 없이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저를 바라보면 질문을 던졌죠. 저는 너무 긴장했고 그의 얼굴에서는 전혀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면접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일조차 그저 예의에 가까웠고 그 시간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안 되겠다. 다른 데를 알아봐야겠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에도 학교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정환점 될 줄은요. 그때 그 진지했던 면접관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아침마다 저와 아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주는 따뜻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의 면접은 첫 데이트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지금 이 사연 들으면서 소름이 살짝 끼쳤는데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신기하죠? 네, 하나의 네. 면접 자리가 이렇게 인생의 반쪽을 만나게 해주다니요. 두 분은 분명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면접이라는 딱딱한 상황, 뒤 일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인연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거네요. 그날의 인연이 어떤 따뜻한 가족의 시작이 됐다는 게 정말 놀랍고 멋져요. 네, 그리고 저는요, 첫 데이트는 면접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순간을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느껴집니다. 맞아요. 원명처럼 스며든 인연. 이번에 또 어떤 특별한 인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사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터키 친구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처음 알게 됐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 속에서 우연히 이어진 인연이었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 어느덧 1년, 우리는 서로에게 첫사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따뜻하고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고 매일 쌓여가는 대화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떨렸지만 저를 기다리던 그의 모습을 본 순간 그 떨림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그는 수줍은 얼굴로 제 짐을 말없이 받아주었고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저는 다시 터키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 없이 나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겠구나. 결국 저는 다시 큰 용기를 내어 그와 진짜 함께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우리의 진심은 점점 그들의 마음도 열게 만들었고 결국 모두가 축복해줬어요. 결혼 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언어도 거리도 시간도 넘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 달랐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요. 와, 한국 사람을 만나 한국으로 오고 정착하기까지 분명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 텐데요. 사랑을 믿고 결단을 내린 그 용기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묵묵히 서로를 향해 흘러가는 모습에서 더욱 깊은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터키랑 한국은 너무 멀잖아요. 그쵸. 또 말도 처음에 통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냥 용기 내서 한국에 왔어. 너무 대단합니다. 저희 중국이랑 이제 아시아 쪽보다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좀 저는 마음에 남는데요. 사랑은 두려운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 한마디가 지금 누군가의 등을 살짝 밀어주는 큰 힘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우연처럼 다가온 한순간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됐기도 하고 어색했던 첫 만남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의 인연으로 이어졌죠?
누군가는 조용히, 누군가는 큰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디뎠고 시작은 달랐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겨서 아직 거기 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길 들어줄래 두드리고 계속 두드렸던 너를 왜 몰랐을까 다친 내 마음 앞에 앉아 날 기다린 것도 말야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알잖아 보기엔 참 쉬운데 내가 하면 얘기가 다른 거 겨우 내 맘을 알았고 내겐 아직 많이 어려운데 근데 말야 나는 하고 싶어 너랑 그 연애란 거 사실 난 엄청 신경 쓰여 너에 대한 모든 게 다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딴 생각은 안 할 거야 이 감정에만 이젠 솔직할게 널 헷갈리게 만들던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궁금해 넌 어때 어서 대답해봐 어떻게 생각해 지금 고백하는 거야 널 사랑한다고 가슴 벅차게 사랑하고 있다고 나 요즘에 너 때문에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아무 말 없이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게 빠진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넌 왜 내게서 맴돌아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뭘 해도 궁금해지고 넌 왜 내게서
같아 넌 왜 내게서 맴돌아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뭘 해도 궁금해지고 난 너 하나만 생각해 이렇게 나 자꾸만 네 맞추고 말해 뭐해 이러다가 바보처럼 한눈 팔게 하지 말고 말해볼래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one 내 모든 게 서툴다 해도 네 곁에 난 머물고만 싶어지는 게 사랑일 거야 너의 남자 되고 싶어 말해 뭐해 내게 오는 사랑은 다 그대라는 이름이고 말해 뭐해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one 안녕하세요. 이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나리 씨 요즘 바쁘신가요?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다들 일하느라 정신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별로 안 바쁜데 주변에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엄마들이 꽤 많아요. 네, 열심히 사는 모습 참 멋지죠.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취직하면 살이 찐다. 네? 정말요? 취직하면 바쁘고 힘들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일하면서 살이 쪘다고 답했대요. 그 중에는 10kg 이상 찐 사람도 있었고요. 와, 그렇게 많이요? 그럼 원인이 뭘까요?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많이 움직이진 않아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경우도 많대요. 또 점심시간은 아끼려다 보니 식사 속도가 빨라지고 야근하면서 야식도 자꾸 먹게 되는 거죠. 들으니까 이해되네요. 제 남편도 회식하고 늦게 들어올 땐 꼭 집밥을 다시 먹거나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점점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에게 이런 조언은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근무할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은 하기. 네, 그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지방 축적도 줄일 수 있다고 하죠. 당장 큰 변화는 어렵겠지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조사에 따르면 체중 감량은 한 직장인들은 자존감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고 회사 생활도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혹시 지금 일하느라 바쁘고 지쳐 있다면 잠깐이라도 자기 몸을 돌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어요. 일하면서도 나를 잊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건강한 삶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안녕.
다정아 다감아 정보를 부탁해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오늘 두 분이 소개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몸이 지치면 마음도 무거워진다 라는 말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네, 사랑도 중요하고 추억도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그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바로 내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몸에 귀 기울이고 나를 위해 밥 한 끼, 산책 한 번 챙기는 거. 그게 결국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일 거예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이야기들 준비해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MC 최금실 이연, 자가 사금 이지윤 료조, 배우나 김이나 베네라 이하지제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소훈 그때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들려드립니다.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